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무명전설 첫 회에서 모두를 멈춰 세운 9살 김한율의 이야기와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울림으로 변했는지를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김한율이 첫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킹미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 참가자라는 설정이 프로그램의 감정 장치일 수 있다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예상 밖의 속도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의 무대는 조회수 폭발을 일으켰고, 이는 어린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귀여움이나 동정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무게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김한율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서 김한율이 선택한 곡은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는 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가진 질문성은 무대 분위기를 한순간에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나요? 라는 문장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간절히 묻는 호소와도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 노래를 엄마에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살 이후 만나지 못한 엄마 경상에 있다는 말과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까지 혼재된 불확실성은 그의 삶에 어떤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서혜진 PD는 이번 회차에서 유난히 절제된 연출을 선택했습니다. 과도한 슬로우 모션도 감정 과장도 사용하지 않은 채 김한율이라는 작은 아이가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서 있도록 두었습니다. 감정을 소비시키지 않고 시청자 스스로 감정을 마주하게 만든 이 선택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무대가 슬프다고 느끼기 전에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한율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한율의 서사는 첫 회부터 이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한 단어로 묻기에는 너무 많은 층위가 존재하고 단순한 이야기로 소비되기에는 그의 삶이 품고 있는 무게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김한율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그가 왜 단 한 번의 무대로 시청자들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차근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김한율의 무대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시청자들의 공기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서로 눈치를 볼 정도로 분위기가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다는 감탄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그의 무대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트로트 시장은 이미 경쟁이 과열된 구조를 갖고 있고, 무명 전설 역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포진한 치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나이가 가장 어린 참가자가 등장해 구조를 뒤흔드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무명의 가수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김한율의 무대가 유독 강렬하게 각인된 이유는 단순한 데뷔 효과가 아닙니다. 그는 어린아이지만 표현의 깊이가 어른 못지않았고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감정의 진정성이 먼저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반적 경연 구조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기교를 쌓고 메시지를 계산하며 무대에 오르지만 김한율의 무대에는 계산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던진 노래는 완성된 전략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였고, 시청자들은 그 진솔함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장민호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민호는 수많은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 가수이자 심사위원으로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김한율의 무대에서는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잘 불렀다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감정을 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음악적 기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표현력, 이는
경험이 남긴 흔적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습니다. 무대 구성에서도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제작진은 감정을 자극하려는 과도한 연출을 배제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최소화하고 카메라 워킹도 절제했습니다. 눈물을 확대하지 않았고 표정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이가 무대 한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연출 방식은 무대를 감정 소비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 시청자가 직접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서혜진 PD의 이러한 판단은 한 사람의 삶을 프로그램의 소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이야기로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김한율의 노래가 끝난 뒤 현장의 반응이 크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그 감정이 너무 무겁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일부는 이 아이가 어쩌다 이런 감정을 알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감동을 넘어서 서사적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아이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참가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조회수 역시 이러한 흐름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클릭한 이유는 단순히 음색을 다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무대를 다시 해석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한율의 무대는 경연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납니다. 보통 경연은 점수와 순위로 구조화되지만 이번 무대는 감정이 구조를 압도한 드문 사례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부른 가사보다 그 가사를 부르는 이유에 더 집중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삶이 있었기에 이 정도의 울림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다음 회차와 이후의 여론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김한율이라는 이름은 이미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한 회차의 주제를 바꿔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무대는 끝났지만 김한율의 이야기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의 서사는 무대에서 끝나는 감동이 아니라 시청자가 더 알고 싶어지는 삶의 기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느낀 묵직한 울림의 근원에는 분명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대 밖에서 펼쳐질 더 깊은 배경을 향해 시선을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눈물이 방송에서 모두 담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녹화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무대가 끝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베테랑 가수이자 심사위원으로서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김한율의 무대가 단순한 자람의 차원을 넘어서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저 나이에 어떻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 한 문장은 무대가 남긴 울림의 깊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민호가 무대를 평가할 때 사용한 언어의 결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이나 음정 박자 같은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의 무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감정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남긴 흔적이고 이 흔적은 삶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그는 김한율이 표현한 감정이 단순한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무대 위로 올리는 데 의미가 있으며 김한율의 무대는 그 정체성의 핵심을 정면으로 보여줬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분위기도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여러 스태프들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삼키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노래를 부르기 직전까지도 초등학생 아이답게 장난을 치는 대신 가사를 조용히 반복하고 있었다는 증언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 스태프는 아이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신호에 가깝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침묵과 집중. 이 분위기가 장민호의 감정을 더욱 무겁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작진의 연출 의도도 이 지점에서 다시 해석됩니다. 서혜진 PD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연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그는 슬로우 모션이나 극적 배경음악을 최소화했습니다. 눈물을 확대하지도 않았고 인물의 표정을 과하게 클로즈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이가 넓은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선택은 시청자가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대신 감정의 뿌리를 스스로 찾게 만든 것입니다. 방송에서 편집된 장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장민호가 오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왜 그 장면이 방송에 담기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이 특정 감정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장면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아이의 사연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순간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김한율을 감동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대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일부 장면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무대가 남긴 잔향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잘 부른 무대를 보면 감탄하고 지나가지만 마음을 흔드는 무대를 보면 그 이유를 찾아 나섭니다. 장민호의 눈물은 단순히 노래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른 아이가 안고 있는 삶의 무게를 본 순간 터져나온 감정이었습니다. 이는 무명전설의 첫 회가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는 무대에서 끝나지 않으며 더 깊은 층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김한율의 삶이 이런 감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의 서사에서 어떤 현실적 무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어떻게 무대에서 표현력으로 변환됐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배경이 그의 이야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그의 무대가 남긴 충격과 여운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그의 현실 가정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한율의 무대가 끝난 뒤 가장 빠르게 퍼져나간 이야기는 노래도 심사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집과 가족 환경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시골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단층 주택 외벽이 벗겨지고 겨울이면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 것 같은 창틀. 이런 묘사들은 공식 발표가 아닌 주변 지인들의 증언과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경로에서 비슷한 서술이 반복되는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무대에서 보인 김한율의 태도와 지나치게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그는 당당하고 침착했지만 그의 일상은 그 반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더욱 무거운 이야기는 그의 학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안정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등교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두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보호장치에 해당합니다. 그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신호는 그의 가정 환경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준 이유는 그의 무대가 갑작스러운 재능의 폭발이 아니라 생존의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한율이 무명전설에 참가한 이유를 묻자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증언은 한층 더 깊은 무게를 남겼습니다. 우승 상금을 병원비에 보태겠다는 말 역시 9살 아이가 하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나온 문장이 아니라 생활에서 형성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히 불우한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책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임이 바로 장민호의 마음을 무너뜨린 이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7살 이후 만나지 못했다는 말 경상에 있다는 이야기,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까지 정보는 혼재되어 있었고 명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김한율의 삶에 엄마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해의 공백은 어른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9살 아이에게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시간의 무게는 감정적인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꿔놓는 요소입니다. 그의 노래에서 느껴진 질문의 깊이는 이 공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프로그램에 별도의 매니지먼트 없이 이웃과 함께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체계적 준비나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그는 개인의 일상에서 바로 프로그램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기실에서도 그는 또래의 아이들이 보일 법한 장난이나 호기심보다는 가사를 반복하며 조용히 준비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표면적 근면함을 넘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읽혔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집중력은 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의 집이나 환경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고 지나친 감정 연출도 배제했습니다. 이는 김한유를 사연의 도구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편집의 절제 속에서 퍼즐을 스스로 맞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울림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이의 현실을 과장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가진 삶의 무게는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김한유를 둘러싼 이 소문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어디서부터 해석일까요? 그리고 이 해석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무대가 단순한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가 압축된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곧 그의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 관심이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의 책임감과 그 책임이 어떻게 무대로 변환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서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서입니다. 김한율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어는 책임감입니다. 그의 무대에서 울린 것은 단순한 감동이나 연민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진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에게 상금을 드리고 싶다고 했고 엄마의 병원비에 보태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9살 아이가 쉽게 꺼낼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이 무대 위에서 표현력으로 변환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는 사실 생소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따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한율은 이미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이 만든 성숙함이며 동시에 조기 성장이 남긴 흔적입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아이 같지 않다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침묵과 집중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무대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던 이유도 바로 이 책임의 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는 관객이나 심사위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듯한 표정도 아니었고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억지스러운 몸짓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놓는 방식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기술적인 기교보다 삶에서 흘러나온 감정이 앞서 있었고 그 감정이 무대 전체를 감싸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장민호가 전 아이의 저 책임감을 어떻게 짊어질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 경험 그리고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김한율은 어린 나이에 선택을 이미 여러 번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선택 학교와 생계를 동시에 고민해야 했을 선택, 그리고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쌓여 그의 표현력과 무대 태도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한 것도 이 책임에서 비롯된 감정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억지로 만든 감정은 금방 드러나고 소비되지만 삶에서 흘러나온 감정은 반복해서 떠오르고 오래 기억됩니다. 김한율의 무대가 방송 직후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뒤에 있는 삶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무대에서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무거움은 바로 책임이 만든 감정의 깊이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그의 사연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책임의 무게를 더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이 그의 환경을 클로즈업하지 않았음에도
시청자들은 스스로 그 현실을 상상하게 되었고, 이는 더 강한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을 강요하는 화면보다 절제된 화면이 더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한율은 계속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TV에서 보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순수함과 동시에 무거움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문장 속에서 아이의 바람과 현실의 간극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그는 노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무명전설 첫 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의 이야기는 감동의 서사를 넘어서 성장의 서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앞으로의 전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시청자들은 이미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전설은 김한율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실력과 성장의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김한율의 무대는 그 틀을 단숨에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감정과 실력 서사와 현실이 한 지점에서 겹쳐졌고, 이 겹침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를 감동의 아이콘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긴 서사로 이끌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한 참가자의 진로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성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다음 회차는 그 선택의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첫 무대에서 감정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생존 프로그램은 결국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기술과 표현력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실력만으로는 기억에 남기 어렵습니다. 김한율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기교와 표현을 확장시키는 성장의 흐름입니다. 만약 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한다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아이의 성장 기록을 남기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기대 역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첫 회는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무대 뒤의 이야기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김한율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통해 자신을 확장시킬지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서사가 감동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열릴 무대에서 다시 쓰일 것이란 뜻입니다. 시청자는 단순히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참가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김한율이라는 이름이 가진 독자적인 힘입니다.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그의 존재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김한율의 무대를 보며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명전설은 실력자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표현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9살 아이가 보여준 진정성은 프로그램의 분위기 자체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서사가 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무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제작진은 편집의 방향을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가 너무 빠르게 소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지나친 해석과 감정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면 프로그램은 본래 취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김한율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은 그의 현실을 자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을 차분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그의 가정 환경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제된 편집은 때때로 과한 설명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청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김한율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 기술입니다. 만약 그가 이 기술을 더 확장하고 음악적 표현력을 키운다면 그의 서사는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독립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성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김한율은 감동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무명전설에서의 첫 무대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연의 기록이 아니라 한 아이가 현실을 넘어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그 무대가 어떤 여운을 남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무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시청자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한율이 남긴 가장 강력한 울림이며 앞으로도 그의 서사가 펼쳐질 이유입니다.